전산동 동화쌤입니다. 생활과 윤리 요점 정리하면서 큰 개념 잡는 건데 윤리학의 종류에서 이제 메타랑 기술이랑 이렇게 실천이랑 이렇게 있다는 거죠, 그죠? 이제 메타 학습, 메타 인지 학습 이런 게 공부법에서 유행해요. 이건 뭐냐면 이 대상을 도덕적 언어잖아. 이 대상 자체를 분석하는 거야, 대상 자체를. 그러니까 네가 공부해야 될 대상들의 의미가 뭔지 그 뜻을 받아들이고 그걸 이해하고 하는 거야. 그렇다면 추론의 정당성, 이게 뭐야? 추론의 정당성. 이 P면 Q이고 Q면 R이고 이렇게 형식 논리죠. 그럼 P면 R이 되죠. 그러므로 중간에서 이런 것처럼 논리적인 거를 따지는 것이지 이것 자체가 맞느냐, 요거 자체가 더 바람직하냐, 덜 바람직하냐 이런 거는 아니라는 거지.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이 P가 뭐냐, Q가 뭐냐, P, Q의 이게 의미를 확정한 다음에 이 Q의 연관관계, 추론관계 추리한다. 논리적으로. 그럼 유기추리나 이렇게 추론, 형식 추리나 이렇게 추론을 통해서 요 논리적인 정당성이다. 논리적인 정당성이지 도덕적 정당성이 아니라는 거야, 이거는. 논리적인 정당성이지. 됐어요? 그럼 메타 문제 어디 나와요? 보면 그러니까 이제 이게 그러면 이 메타 인지가 뭐냐? 그러면 그냥 윤리학 도덕적인 타당성을 따지는 도덕적 이거 봐. 논리적 타당성이지 도덕적 타당성을 따지는 건 아니라고 그러잖아, 그지? 맞지? 네. 그러면 이게 도덕적 타당성과 이 메타인지의 타당성은 무슨 차이냐? 이걸 이제 문제를 통해서 확인할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개념은 이 정도로 설명이 되는 거고. 이해돼요? 자, 그러니까 이 메타윤리학을 뭐라고 봐야 되냐? 분석하고 검증하는 과정. 그러니까 뭐라고? 이 도덕이 아니라 도덕에다가 이론적인 점검 과정, 검색 과정. 그러면 이론적으로 사람들도 동의할 수 있는 과정. 그러니까 도덕을 학문화시키고 구조화시키는 그런 기능을 하는 게 메타윤리학. 그럼 기술 정령은 뭐냐? 이것도 문제 현상을 정확하게 기술했는데 요 기술을 했을 때 이게 왜 일어났냐는 거야. 쓸 때. 이게. 그러면 그 안에 이것도 이유일 수 있고 이것도 이유일 수 있고 이것도 이유일 수 있고 이것도 이유일 수 있고 이유가 여러 가지잖아. 그래. 맞아요? 그러면 직접적인 이 인과관계를 설명했을 때 자, 어떤 애가 공부를 못하는 이유가 한 가지냐고. 인과관계가. 아니지. 환경 문제, 부모 문제, 자기의 의지 문제, 기본 배경지식 문제 되게 여러 가지지. 그런데 이 인과관계의 밀접도나 인과관계의 순서나 이거와 이거에 또 인과관계지만 이것도 인과관계가 서로 있잖아. 그치? 그러면 그 현상들 간에 서로 간에 인과관계를 따지니까 그러면 이 기술이라는 것은 뭐라고요? 인과기술, 인과관계 기술 이렇게 외우는 게 더 좋겠지. 인과관계 기술. 그러면 메타는 어떻게 외워요? 분석, 추론 메타 이렇게 외우는 게 낫겠지. 메타는 어떻게 외운다고? 분석, 추론 메타. 분석과 추론의 메타. 이걸 뭐라고요? 인과관계 기술. 됐어요? 그러면 실천윤리학은 이론을 현대사회에서 여러 윤리 문제를 적용하는데 이게 뭐라고요? 해결하는 데 초점을 두면 요 A에 대한 윤리 문제가 발생하면 인과관계도 여러 가지 있잖아.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해결해야 돼. 이 원인이 문제니까 요걸 제압해야 된다. 요 문제가 원인이니까 요걸 더 갈리겠죠, 의견이 서로. 그리고 갈렸을 때 얘와 얘의 의견 타입은 또 이렇게 조화와 타입은 어떻게 하냐고. 대화와 타입은. 그러니까 해결 과정에서 초점이 드니까 실천, 해결 실천 이렇게 외우는 게 낫겠죠. 일단 이렇게 외우고 문제상에서 요 세 가지, 이거 세 가지 말고 뭐 또 다른 것도 나올 테지만 이 세 가지를 구분하는 문제가 시험 문제 나겠죠. 윤리학의 범주 중에서 이건 어디냐 이렇게. 됐어요? 자, 경과성은 펴서요. 자, 극복 방법. 뭐의 극복 방법이에요? 인간은 도덕 본성을 부여받아. 하지만 욕구가 있어. 잘못된 욕구가 있어. 욕구. 잘못된 욕구를 뭐라고요? 극복해야 돼. 극복하는 방법은
자, 잘못된 욕구를 극복한다. 그러면 그게 경과성이 있다. 아, 그런데 그 외에는 경과성이 하나도 안 나와. 나머지 설명에는 엄청 간단하네. 여기에 경과성 자체가 없어. 그죠? 그러면 성? 이게 이룰성 따라 말씀이 아니거든. 그러면 성의를 다해서 성의 뭐 이렇게 하면 단어로 의미로는 어느 정도 괜찮아요. 왜? 말의 의미니까. 그러면 경은 뭐야? 경자가 있는 거는 존경, 공경 이렇게. 그러면 뭐라고? 욕구가 있는데 욕구 때문에 도덕성을 수양해야지. 도덕성을 뭐라고? 기르면서 수양해야 되는 거야. 그죠? 도덕성을 수양해야 되고 하늘로부터 본성을 받아야 돼. 본성을 받았어. 본성은 이제 타고났다는 거죠. 그죠? 본성을 받았지만 이 욕구가 지나치다고. 그러면 지나친 게 뭐야? 너무 많을 수도 있고 너무 없을 수도 있잖아. 그치? 이 도덕적 수양, 본성, 타고난 본성이 있는데 사람이 뭔가 하려고 해. 하고자 하려고 구할고요. 그치? 그게 너무 지나칠 때 그러면 이 본성에 대한 성. 그러면 경과 성. 한 번만 찾아보자, 이것도. 해설이나 이런 데서는 어떻게 설명하는데. 경과 성. 성과 상대적으로 일컫는 경우가 많다. 경은 흔히 성과 상대적으로 구분해야 된다. 이왕의 경과성. 요거 이렇게 보면 경과 마음의 주제. 홍일의 경. 이동은 이왕은 항문은 고요함을 정을 근본으로 하고 주자의 정처 고요한 장소에서 공부한다. 그래? 실제 내려야 한다. 이것이 동정을 관통하고 경을 말하지 않으나 경이 그 가운데 있다. 경과성을 설명해줘야지. 경과 주정을 얘기했어. 잠깐만. 이거 봐. 이색의 경, 이왕의 경, 이의 경 이거 다 달라. 어쩌냐. 성도 다 다르고. 일반적으로 경과성, 백과사전. 경과성. 간단하게 나온 건 없나? 천지에 도리가 있대. 천지에 도나 진리가 있는데 이건 움직이기도 하고 고요하기도 하대. 그치? 오케이? 움직이고 고요하고 하는데 어긋나지 않고 바른 것은 성의를 부른대. 성의. 성은 뭐야? 그러니까 도인데 어긋나지 않는 도를 말한다고. 성은. 이해됐어요? 성의에 맞게 그 중심에 맞게 뭐 이 정도 해도 되겠죠. 중심에 맞게 성의에 맞게 도의 중심에 맞게 동도 아니고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움직이게 되면 초점이 벗어나죠. 정지되면 초점에 벗어난 것 정지도 있죠. 근데 어긋나지 않는 건 성밖에 없대. 성의. 됐어요? 사물의 이치는 한번 굽고 구워지고 곧기도 하고 구부러지기도 하고 곧기도 하고 지나치지 않는 건 경이래. 지나치지 않는 거. 됐어요? 그렇다면 요거는 뭐라고요? 어긋나지 않는 거니까 중심에 잘 잡는 걸 성이라고 봐야죠. 됐어요? 근데 경은 뭐라고? 존경하니까 지나치지 않고 예의 바르고 겸손하면서 그걸 통과하지 않는다는 거지. 지나치지 않는 거는 경. 지나치지 않는다는 건 못 미치는 것도 아니라는 거지. 이거는 중심에 있는 건 성. 지나치지 않는 건 경. 이렇게 됐네요. 한 명은 했죠? 하나만 더 찾아봅시다. 성경. 이셈의 성경.
자, 학문을 논하는데 성과 경이 있어. 두 개래. 됐어요? 그랬을 때 건곤을 키워준다. 천지지성과 기질지성이 있는데 천지지성은 하늘로부터 타고난 본성이고 기질지성은 성질이야. 자기 성격. 조금 사람마다 좀 다를 수 있어. 이해되세요? 그래서 성질, 기질은 변해. 천성은 같은데. 됐어요? 그랬을 때 형체가 생긴 이후에 기질에 성이 있다. 그럼 형체계 생겨. 그래서 기질 속에 성이 있으면 이게 중심에 어긋나지 않는 자기 본성이나 성격이나 아니면 어긋나지 않는 뭔가가 있어. 성이. 그치? 그걸 잘 돌봐. 그러니까 어떻게 보든 형체가 생긴 후에 본성이 돼. 이걸 그럼 성을 본성이라고 생각하고 본성. 본성은 뭐냐면 자기가 본성을 성선설, 성악설로 타고났죠. 성선설로 타고났어. 그 성을 본성이라고 쳐봐. 그러면 어긋나지 않죠. 요 본성에 어긋나지 않는 게 성이라고. 됐어요? 본성에 어긋나지 않는 게 성이고 그거를 움직이다가 너무 치우치지 않고 지나치지 않고 적당하게 하는 게 경이라고. 됐어요? 성경? 이제 다음번에 다른 게 더 자세히 나오면 한번 더 알아봅시다. 지금 여기에서는 이 정도로 해놓고. 됐나요? 자, 도덕의 특징에서 해이는 이게 분해할 때 해고 이거는 늘어진다는 거예요. 그럼 해이는 뭐라고? 도덕적으로 풀어졌다는 거예요. 그럼 도덕적으로 부족하다, 풀어져서 부족하다, 흐트러져 있다, 늘어져 있다. 뭐라고요? 부족하다, 늘어져 있다, 흐트러져 있다, 해이하다. 도덕적 엄격성이 떨어진다는 거죠. 됐나요? 자, 연기설은 이것이 A가 있으므로 B가 있고 B가 있으므로 C가 있다. 그러니까 갈대단 비유라고 해서 자, 이것이 있죠. 혼자는 못 쓴다고. 이게 이렇게 같이 있기 때문에 모여 있는 거야. 그래야 존재할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존재는 뭐라고? 이렇게 인과관계의 그물망 속에 있는 거야.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결과가 있다는 것은 원인이 꼭 있다고 그렇게 원인이. 그러면 이게 다시 원인이 돼서 또 결과가 또 온다고. 그러면 이걸 원인으로 해서 또 K라는 결과가 온다고. 이렇게 인과관계로 이어지는 게 연기설이에요. 그게 어떤 사물의 존재거나 눈에 보이지 않는 현상이더라도 인과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됐어요, 연기설? 네. 자, 의무론. 언제 어디서나 이렇게 시공간을 가리지 않고 우리가 따라야 할 보편적, 어디서나 맞는 타당한, 마땅한 그런 법칙이 있다는 거야. 꼭. 그러니까 시공간을 상관 않고 항상 따라야 되는, 항상 맞는, 항상 타당하고, 타당하다는 건 정당하고 맞는. 이해되세요? 정당하고 맞는 법칙이 있다는 거야. 우리가 일하는 거, 우리가 움직이는 행위가 이 법칙을 따르면 옳고, 따르지 않으면 그런 거야. 그러니까 꼭 정해진, 뭐라고요? 완벽한 법칙이 있는 거, 타당, 보편타당한. 어디서나, 언제나 되는. 이게 뭐라고요? 진리라는 거야, 진리. 사람들이 말하는 진리. 근데 종교에서는 이걸 보편타당한 법칙이 신의 말씀이지. 그래서 신의 교리인 성경이나 불경이나 건 따르는 것 뿐이지. 됐어요? 에?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항상 따라야 돼요, 말아야 돼요. 맞는 게 있으니까. 우리가 행동이 할 때는 항상 이거에 따라야 돼. 따라야 되기 때문에 의무야. 이걸 따라야 옳은 거야. 의무니까. 따르지 않으면 잘못된 거야. 그게 뭐냐면 자연법이요. 자연법은 인간과 대응되는 자연계라는 의미도 있지만 인간을 포함한 큰 자연을 말하는 거야. 하늘. 그러면 천부인권 했을 때 하늘이 부여한 인권이다. 이 천은 하늘이에요. 하늘. 자연이죠. 자연. 어떻게 보면. 천부인권이 할 때도. 그러면 이 자연이 있잖아요. 자연. 뭐 인간이 포함된 자연의 법칙을 따라야지. 인간도 그 속에 있으니까. 칸트는 뭐라고요? 정언문법으로 이게 맞다고. 정해진 언어야. 이거는.
정원명법이니까 이거를 지켜야 맞는 거야. 무조건적으로. 그래서 의무론적 윤리관이야. 자, 정원명법은 뭐냐? 언어인데 이거 발을 정제, 발은 언어예요. 무조건 맞는 거잖아. 보편타당하게. 결과랑 상관없어. 뭐라고요? 원래 맞아. 네가 A라는 일을 했다고 이게 결과는 옳을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지. 맞지? 요 결과가 아니라 의미가 문제다. 정원문법은 의무론적이라고. 왜 그걸 했냐고. 이 신이 정해놓은 정원, 이 딱 정해진 보편타당한 법칙에 맞게 했어. 이해돼? 그럼 결과가 잘 되든 못 되든 얘는 잘하느라고. 왜? 뭘 지켰으니까? 의무를 지켰으니까. 이해됐어요? 어? 그러니까 의무를 지키면 다 선이야, 칸트는. 의무 자체는 행위 자체가 선이야. 무조건적으로 이건 해야 돼. 결과를 따지지 않고. 칸트 생각에는. 그러니까 왜? 그래서 정언문법이고 다른 언법이고. 됐어요? 자, 공리주의는 공동의 이익이야. 그러면 개인적 공리주의가 있고 사회적 공리주의가 있으면 양적은 뭐야? 이거는 개인이니까 개인이 혼자 맛있으면 어마어마하게 마실 수 있잖아. 지구 끝까지. 그래서 이건 질적 공리주의고 이 사회는 개인이 모인 거잖아. 그러니까 이건 양적 공리주의고 요거는 질적 공리주의는 밀이고 이거는 밴덤이고. 됐어요? 이렇게 양이 배웠다. 양이 새끼를 배웠다. 밴덤. 그래서 밀은 질이 좋아야지. 밀질. 어떤 규칙이 최대의 유용성. 그러니까 사용하는데 좋아. 산출하는지 판단한 후 어떤 규칙이 최대 유용성. 최대 유용성은 뭐야? 공리주의의 핵심 키워드야. 공동의 이익을 최대로 하는 거야. 공공의 이익을 최대로 하는 거야.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규칙에 부합하는 행위를 하면 맞는 거야. 그러니까 최대의 유용성을 산출하는 규칙만 딱 정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규칙이 뭐일 가능성이 커? 법. 규칙, 범칙, 법. 그러니까 법에 따라야 사회가 안정되고 제일 좋으니까 규칙 공리주의자들은 이렇게 유용성이 제일 큰 법을 만들겠지. 됐어요? 규칙 구범의 가능성이 크다고. 자, 요거는 뭐야? 인간을 이기주의는 자기만 하는 거니까 나쁜 놈이야. 자기를 알고 남을 해쳐. 개인주의는 자기를 중심으로 생각하는데 남 해치질 않아. 됐어요? 이거는 자기 중심이야. 근데 남의 중심은 이타주의래. 타인의 이익을 중심으로 한대. 타인의 이익을. 됐어요? 요거는 남이고 이거는 나만이고 이건 남 중심이고 이건 나 중심이야. 됐어요? 자, 그러면 인간은 이타적 행위 봉사하고 남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고 봉사하고 희생하고 자기의 온몸을 바쳐서 국가에 봉사하고 희생하고 뭐 그러지? 그치? 이거는 추상적인 뭐야? 형태가 없는 도덕적 원리냐? 이게 불가능하다는 거야. 요 개념에서. 뭐라고? 생물학적 적응이다. 그러니까 나는 한민족이니까 그렇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인간의 생존을 위해서 아니면 후손의 생존을 위해서는 이게 더 좋다는 선택이라는 거야. 그게 생물학적 적응의 산물이에요. 됐어요? 그러니까 이타적이란 것은 타인을 위하는데 이 타인까지 보면 개인과 타인까지 다 보면 이게 뭐야? 다 같은 생물이지. 인간의 집단의 생존 방식이라는 거야, 이게. 인간 집단의 생물학적 생존 방식. 뭐가 착하고 선하고 그런 게 아니라. 됐어요? 자, 윤리적 딜레마. 윤리적 문제 상황에서 두 가지 이상의 도덕적 의미가 있다. 뭐 이거 되게 쉬워요. 아버지이면서 내가 학원 선생이야.
그럼 도덕적 원칙 사이에서 얘도 돌봐줘야 되고 얘도 돌봐줘야 돼. 그럼 너 어떻게 할 거야, 너는? 충돌되면. 어떤 사람은 그런다? 아유, 뭘 갈등해요. 내 애가 최고지. 근데 내 애가 최고일 수도 있는데, 최고인데, 얘가 고3이야. 진짜 결정적인 시기야. 그럼 어떻게 해? 얘는 유치원 졸업식이야. 얘는 결정적 시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갈등이 발생했을 때, 딜레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했을 때, 예, 충돌이 일어나는 상황. 됐나요? 아, 그러면, 이렇게 했더니, 아, 그럼 뭐 가족이 우선이죠. 그래, 알았어. 가족으로 할게. 자, 아내의 뭐, 자녀의 뭐, 아, 자녀를 한대, 애들이. 아, 알았어. 딜레마 만드는 거 생겨, 사람마다. 충분히. 그렇겠지? 의사로서요, 자기 친인척이 왔고, 여기 어떤 환자가 왔어. 둘 중에 동시에 아파. 한 명밖에 치료 못해.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이런 게 윤리적 딜레마 아니에요? 의사에서 윤리. 그죠? 그리고 이 사람도 억울하잖아요? 왜 내가 똑같은데, 내가 모르는 사람이면, 모르는 사람부터 치료, 이 가족으로 하면 안 되죠. 모르는 사람부터 하면. 내가 가족이라 피해보는 건 말도 안 된다고. 아니야? 자, 이거 말고도 이거 있어요. 자, 이거 젊은 사람이야. 노인이야. 코로나야. 약 있어. 어디부터 투입해? 부자요. 어? 부자부터? 아니, 노인. 노인부터요? 아니, 이게 진짜로 윤리적 딜레마 문제로 떴어. 코로나에. 백신이 적었을 때 누구부터 줘야 되냐. 네가 의사라면 어떻게 하거든? 여기 쌩쌩한 젊은 애랑 90살은 노인하고, 그럼 넌 노인부터 줄래? 약이 하나밖에 없어. 네가 의사야. 넌 누구 줄려? 나이 많은 나이 많아서 그러면 젊은 애가 죽어야 될지? 솔직히 얘기해봐. 누구부터 줘? 저요? 응. 나이 많은 사람 좋아해요. 나이 많은 사람에서? 나는 젊은 애 줘. 나이 많은 사람 충분히 살았지 않냐고. 젊은 애도 인생 살아봐야지. 그럼 갈등 있을 만하죠? 어딜마다 다를 수도 있죠, 그죠? 됐어요? 네. 자, 소크라테스 소풀알이에요. 이렇게 뭐라고요? 뭐라고요? 소풀 그다음에 뭐라고요? 알. 소크라테스의 제자는 플라톤이요. 소크라테스는 글을 안 쓰고 플라톤이 막 써준 거야. 소크라테스의 변명하면서. 요 두 명의 책을 가지고 공부한 사람이 아리스토텔레스야. 뭐라고요? 아리스토텔레스. 됐어요? 아리스토텔레스 알죠? 그 합숙훈련한 제자가 알렉산더 대왕이에요. 됐어요? 알렉산더 대왕 알죠? 대제국 만드는 알렉산더 대왕. 그래서 소풀알이에요. 이 소크라테스 전에는 자연과학을 중심으로 했는데, 자연과학 중심이었는데,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라, 너라는 인간을 중심으로 학문을 확 비틀었어요.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라서 학문을 인간 중심으로 갔다가, 이 플라톤이 뭐였어요? 학문이라는 걸 생각해보니까 이 두 가지. 이상적인과 현실적인 게 이렇게 두 가지가 있더라고. 소크라테스 선생님이 말씀하신 거를 정리를 하고 자기도 이론을 완성시켰어. 그랬더니 아리스토텔레스가 이게 현상이나 실질적인 이 볼펜을 만드는 설계도는 진리라면 이 볼펜 물건도 설계도에 따라 만들어졌잖아. 그러니까 그지? 그러니까 진리와 실질적 물건은 하나로 되어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해서 완성을 시켰어. 아리스토텔레스가. 양면을 보도록. 그래서 이 플라톤은 계급을 나눠. 그래서 철인이 정치해야 된다고요. 똑똑한 애가. 그래서 그걸 아리스토텔레스가, 알렉산더가 우리 선생님 이론이 짱이야 해서 서양 사회에 다 퍼뜨렸어. 그래서 2000년이 내려왔어. 거의. 됐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 뭐랄까요? 프로이드라고 들어봤어요? 프로이드, 정신과 의사인 프로이드가 아니 인간의 외면만 보지 말고 내면도 보자. 심층심령. 그래서 심리학이 급격하게 발전하기 시작했어요. 프로이드와 융에 의해서. 학문이. 이해돼요? 그러니까 흐름이 어디서 이렇게 쭉 내려오다가 어디서 한번 바뀌었다고요? 소크라테스에서. 그런 다음에 여기는 쭉 인간의 학문으로 가다가 요 프로이드부터 뭐 바뀌었다고요? 인간의 내면까지. 심층면까지.
이렇게 흐름이 바뀌었다고요. 근데 이 소크라테스, 예수, 석가모니, 공자, 이게 4대 성인이라고 그래요. 신의 아들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공자, 맹자는 유교를 만들었고 석가모니는 불교를 만들었고 예수는 기독교를 만들었고 소크라테스는 학문을 만들었어요. 서양 학문을. 이해됐나요? 근데 이 소크라테스가 이 산파가 뭐냐면 나흘산 노파예요. 그러니까 애기 낳는데 도움 주는 산파. 뭔가 뭐라고 산파가 뭐라고요? 애기 낳는데 도움되는 노파 있죠. 애 낳을 때 받아주는. 그게 산파예요. 이 산파의 기술은 뭐냐면 소크라테스가 생각할 때 고통을 발견하는 건 애 낳는 것보다 더 고통스럽대. 출산의 고통에 맞먹는데. 이해되세요? 그래서 얘가 학문을 아이들이 알게 할 때 자꾸 질문해. 이거 알아? 이거 알아? 그럼 나중에 그 사람이 그건 몰라요. 이게 뭐라고요? 자기가 아는 걸 끝까지 해서 모르는 경계, 무지를 자각해. 뭐라고요? 알지 못하는 건 무지의 자각을 해. 그때까지 계속 뭐를 한다고? 대화를 한다고. 그래서 대화술이야, 대화술. 그래서 수업을 뭘로 했다고요? 대화술, 대화로 주고받는 거. 오케이? 이렇게 대화술로 대화를 했는데, 그러면 공자는 누구랑? 공자, 맹자, 제자들하고. 공자, 맹자도 제자들하고 계속 대화를 한 거야. 석가모니도 뭐라고? 제자들하고 계속 대화를 한 거야. 예수도 사도들하고 대자들하고 계속 대화를 하는 거야. 그래서 뭔가 깨우쳐줄 때 제일 좋은 게 뭐였다고? 대화술이야. 근데 그게 뭐라고? 무식한 걸 자각하고 자기가 할 때는 끊임없이 질문을 했어. 그러니까 자기가 무식하다고 인정하면 굉장히 고통스럽대. 똑똑한 애들이. 내가 무식한, 내가 알지 못하는 게 너무 많구나. 여기부터 공부해야지 하고 스스로 깨달아. 그거 할 수 있도록 돕는 대화법을 삼파술이라고 그래. 삼파가 뭐라고? 아기를 낳을 때 돕는 노파처럼 지식을 낳을 수 있도록, 지식이 태어날 수 있도록 돕는 역할. 그래서 소크라테스의 삼파술, 소크라테스의 대화술. 됐나요? 자, 연기술은 인연이라고, 인연. 우리 만난 게 인연이잖아요. 이렇게. 인연은 뭐야? 원인과 결과야. 그래서 불교에서 가반적인 기술은 교리의 학설로, 교리의 내용으로 무수한 원인과 조건이 서로 결과를 했어.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고,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고, 이걸 원인으로 또 결과가 되고, 이걸 원인으로 또 결과가 되고, 이것도 이걸 원인으로 이렇게 결과가, 이렇게 뭘 만들어? 그물망처럼 만들어. 이해되세요? 무수한 원인과 조건이 관계를 맞아서, 그죠? 만약에 이 원인이 사라지면, 이것도 안 발생해. 이것도 안 발생하고. 됐어요? 그러니까, 인과관계설이 연기설이에요, 그냥. 됐어요? 자, 내재적 가치 54쪽 봐봐. 내재적 가치를 지닌 존재는 도덕적 권리를 지능으로 인간의 동물을 도덕적 배제하고 존중해야 할 의무를 지니라. 그러면 이게 내재적은 초관에 있는 거거든. 내재적하고 외부에서 평가하는 외부적 가치와 대립돼서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외부적 가치. 자, 닭이란 걸 봤어. 외부적으로 보면 뭐야? 치느님, 치킨님 이렇게 되지. 근데 닭도 내재적으로 생명체라는 가치가 있는 거 아니야? 이해돼요? 네? 네. 그러니까 안에 존재하니까 스스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치, 속 안에 가지고 있는 가치, 외부적으로 평가와 달리 그게 내재적 가치라고 그러면 맞을 것 같아. 자, 그러니까 내재적 가치를 지녔어. 뭔가가 도덕적 권리를 지는데 내재적 가치만 있으면 인간은 동물을 도덕적 배려로 존중해야 된다. 그러면 자, 동물이라는 것이 치킨을 봤을 때, 그래서 치킨 얘기한 거야. 치킨을 봤을 때 보통 사람은 치느님 하고 딱 하고 뭐 치킨에 닭이네 하고 그냥 끝나는데 레건이 봤을 때는 요 치킨도 내재적 가치가 있으니까 얘도 도덕적 가치가 있다는 거지. 내재적 가치가 있으면 이거로 도덕적 가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닭을 대할 때도 도덕적으로 존중해줘야 되는. 어? 저 돼지는 치킨이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네. 그죠? 그러면 이게 왜 이런 논의가 되냐면 반려견이었어. 반려견. 가족 아니야? 1500만 명 반려견을 가지고 있는 가족들에게는 반려견은 동물이 아니야. 그냥 외국에 갔다 개 지나간다 이게 아니야. 어? 가족의 그러니까 평생 같이 동반해서 살아가는 가족의 일종이야. 그래서 옷도 입히고 병원도 하고 수술도 하고 안타까워 그러는 거야. 그걸 보고 개꿀값하네. 이렇게 되면 이 내건의 입장에서는 이 도덕적인 존중이 하나도 없는 거야. 반려견이라는 이미 자체를 니네가 모르는 거야. 내건이 아니더라도 반려견이 아니더라도 그냥 개만 보더라고. 개. 생명 존중 사상으로 봤을 때 이 생명체를 존중하는 것은 당연한 거잖아. 그지? 그런 의미에서는 생명체를 존중한다. 존중 자체가 도덕적이라는 거야. 내거나 학설에서. 됐어요? 중도주의 관점. 이것도 찾아봐. 중도주의. 성을 결혼과 결혼시키지 않아. 어디 나와? 사랑 중심의 성윤리다. 사랑이 있는 성적 관계를 오고 사랑이 없는 성은 도덕적으로 그름. 보수주의, 중도주의, 자유주의네. 오케이. 그럼 표로 만들어야 되죠. 상대적인 거니까. 보수는 뭐냐면 옛날처럼 아주 옛날 이게 지키는 거야. 보호하고 지킬 숫자야. 그러면 이건 예를 들어서 완전 노인 개념? 노인도 진보 있어. 그 노인 개념이고, 그제? 그 다음에 뭐라고? 진보주의라고 안 하고 뭐라고 했어요? 그건 자유주의를 자유롭게. 이거는 꼭 규칙에 지킨다는 거고, 이거는 좀 자유롭게 탄력성으로 변형하자는 거예요. 이거는 중간이라는 거예요. 진보와 보수의 중간쯤. 중도 보수 뭐 이렇게 보통 하는데 사람들은 진보 보수, 중도 진보 뭐 이렇게 하는데 중간이라는 거예요. 중간 정도. 됐어요? 그러면 여기는 뭐라고? 한 번 성적 관계를 하면 무조건 결혼해야 돼. 싫어도. 출산은 곧 결혼이야. 결혼해야만 출산관계야. 여기는 뭐 개인의 선택이다. 결혼 안 하고 성적 관계 할 수 있지. 이렇게 하는 거야. 근데 중도는 결혼하면 옳고, 뭐 법적으로는 할 수도 있지만 도덕적으로는 별로고. 이해됐어요? 자, 다시 얘는 도덕적으로 뭐가 문제지? 개인의 선택이지. 도덕적으로 잘못이 없어. 성적 관계를 하는 게. 얘는 성적 관계를 하면 무조건 결혼이야. 얘는 결혼하면 뭐 하는데 이게 결혼 안 하는데 성적 관계하면 도덕적으로는 별로다. 이렇게. 이거는 도덕적으로도 상관없다는 거야. 도덕적으로도 상관없다. 자기 선택일 뿐이다. 이렇게. 이해됐어요? 그렇게 세 개를 같이 봐야 돼. 그러니까 성적 결정권이 자기가 결정한다. 자기가. 그러면 자기가 누구랑 예를 들어 섹스를 하든지 마든지 성적 행위를 하든 말든 그게 자기가 결정하면 된다는 거야. 그렇다고 성매매하면 성매매 특별법에 걸려요. 방종은 마음대로 한다는 거예요. 통제를 못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통제 못하고 막 자기 조절을 못하는 거나 성적 매매까지는 아니라는 거지. 됐어요 그건? 자, 노블리스, 우블리스. 자, 노블리스 귀족의 노블리스가 귀족이 아니야? 오블리즈가 의무고. 예를 들어서 귀족들이 먼저 더 군대에 가고 더 먼저 봉사하고 이런 거야. 지도층의 책임. 국방의 의무든. 귀족들이 모범을 보여야 된다. 그래서 노블리스 우블리즈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누가 해서? 프랑스 이거 뭐야? 키로? 프랑스 뭐라고 써있어? 프랑스에서 프랑스어로 프랑스 말로 그냥 귀족의 의무. 귀족들이 도덕성을 요구하는 말. 그러니까 뭐라고? 귀족들이 지도층이니까 더 도덕성이 엄격해야 된다. 일반인보다. 왜?
사람들이 이걸 따라서 하고 존경받고 그러려면 도덕적 의무가 더 엄격하게 검증해야 돼. 엄격하게 검증해야 된다. 그러니까 일반인들보다 누가? 공인들이 일반인들과 뭐 정치인이나 국회의원들한테 더 엄격하게 도덕적 기준을 요구하는 거예요. 들었어요? 이 다원적 말고 이제 이론적이에요. 이론적. 이론적은 하나의 기준이야. 이론적 공산주의. 그러니까 중국 같은 경우는 이론적 사회잖아. 정당도 하나고. 다원적은 되게 다양한 기준들이 있고, 그러니까 원은 뭐냐? 한 가지 기준. 이건 뭐라고요? 굉장히 여러 가지 기준. 자, 역사적으로 지나가면서 어디와 어디가 통합되었든지 문화적으로 다양한 문화들이 들어오면 현실적으로 다양한 정의의 기준들이 생긴다고. 이것도 정의고 이것도 정의고 이것도 정의고 정의가 사람들마다 생각하는 다 정의도 다르고. 다원적 알겠어요? 네? 그러니까 A 집단이 생각하는 정의와 B가 집단이 생각하는 정의가 다르다고. 이 정도면 맞다. 이런 게 다르다고. 됐어요? 자, 단어란 게 되게 힘들어요. 예를 들어가지고 과외를 갔는데 선생님 운동하시죠? 그래가지고 예 그랬더니 골프공 주시더라고. 그 중상류층 이상에서 운동은 뭐라고? 당연히 골프라고. 근데 나는 무슨 운동 얘기했어? 산책, 농구. 이해됐어요? 무슨 차이인지 알겠어요? 그 일상어가 달라. 부류마다. 그러니까 정의도 달라. 낭비의 개념도 달라. 가치의 개념도 달라. 이해돼? 어? 이만한 계란찜 하나가 18,000원이라고. 너 계란찜 먹겠어 이거? 18,000원. 왜 18,000원인 줄 알아? 저기 스위스에서 수입한 유기농 건강 계란 그걸로 만들어줘. 근데 무릇 알프스에서 온 생수를 집어넣어서 이렇게 쪄줘. 그래서 계란찜 하나 딱 하는데 계란 뭐 비싸서 뭐 500원이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당근 몇 개 넣고 이렇게 해서 만들지. 계란찜 18,000원이라. 뭐 이거부터 옛날에 뭐 라면 300원 할 때 라면집 가면 라면이 5만 뭐 5,000원이었는데 5,000원. 5,000원 한 그릇에 5,000원 먹방 10배 넘어요. 그러니까 이게 18,000원이 아니라 그죠? 1,800원도 비싸죠. 그러니까 10배 넘어요. 그러니까 다 달라요. 생활의 틀이나 기준이나 이런 것들. 자, 오늘은 몇 가지 하고 수고하셨습니다.